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의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이달 10월 27일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언론 도쿄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 참사인 미나마타병을 거론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방사능 오염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본 정부가 단행할 방침인 것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기가 어렵고 다른 물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농도 규제를 하고 있다 해도 총량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키면 괜찮다는 논리로 바다에 얼마든지 흘려보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삼중수소의 방사선은 미약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원전에서 배출된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계속 흘려보낼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과거에도 일본 정부가 바다의 희석 능력을 과신하고 메틸 수은이 포함된 화학공장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미나마타병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시에서 메틸 수은이 축적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신경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의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 사설에서 풍문을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 어민들과 바다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걱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앞서 주변국의 입장도 헤아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해양 방출을 하더라도 관리와 감시의 룰을 정비해 풍평 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후가 돼야 할 것이라며 졸속 방류 결정은 장래에 심각한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이러한 우려에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오염수 기준을 지켜 방출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과학적 의미에서 방류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케다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처분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하기 약 1년 전부터 주변 해역과 먼 바다에서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 방류 지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정해질 경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설계 및 공사 과정을 심사하게 될 기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경우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22년 10월쯤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케다 위원장은 또 손상된 원자로를 통과한 물이라 해양 방출에 저항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정 기준을 지켜 실시하는 한 환경이나 해산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안전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장치로 여과 처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재처리해 기준치 이하 농도를 만들어 방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후케다 위원장은 일본 정부 말대로만 방류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량이 문제라는 것인데 후케다 위원장은 희석하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수를 아무리 재처리해도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 3중수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농도를 낮추는 62개 핵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가 처리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케다 위원장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케다 위원장은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 농도로 낮추어 방류하겠다는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모니터링 방법을 놓고 해외 규제 당국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히라사와 부흥상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예상되는 풍문 피해를 두고 후쿠시마뿐 아니라 피해는 일본 전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며 광역적 대책이나 보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풍평한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에 영향이 있게 되면 모두가 보상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태평양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연안국가 모두의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이용선 의원도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하며 실제 방류는 2년 뒤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주변국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안전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일 한국 대사관은 외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우려와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측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되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방사선 양은 한국의 월성 원전의 100분의 1이라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처리수를 언제까지 놔둘 수 없다는 입장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망자가 많았지만 반대로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이고 방사선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데일리 신촌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으며 한국에서 반일은 종교화되고 있고 미친 듯한 전체주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은 뒤로한 채 잘못을 지적해주는 한국에 반기를 들고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갑질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건방진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야구장에 관객을 채워 C19 감염증 확산 실험을 계획하고 있고 도쿄돔에도 관객을 수용하여 마스크 착용 시 발생하는 감염 영향 등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국 국민들도 모자라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한국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전 세계가 잘 알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